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 강좌 교수 주재걸입니다. 2018년이 이제 밝았는데요. K묵 머신러닝 강좌가 오늘 마지막 화가 이제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시작을 했는데 저희 강좌는 이제 끝이 나네요. 그러나 이것이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퀴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무크데이 행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OX 퀴즈에서 이제 주제거래 제가 이제 아이다 혹은 어이다라는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 아이인 이제 주제걸입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퀴즈 풀이 중에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대답해 드리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커피 쿠폰도 이제 5분께 나눠 드리니까요. 많이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럼 진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총 4주 동안 이제 딥러닝 을 진행을 했고요. 물론 이 짧은 강의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완할 만한 어떤 여러 강의 자료나 이제 책이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 강의들을 보시고선 공부를 좀 꾸준히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총 4주 동안의 이제 딥러닝 의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뤄봤던 이제 퀴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게 이제 12주차에서의 이제 퀴즈 문제였고요. 코스트 펑션인데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코스트 펑션은 뭐냐라는 이제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민 스퀘어드 에러,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개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제 문제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부터 보시면 이제 민 스퀘어드 에러는 요거는 이제 리그레션의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무게를 가지고 이제 키를 예측을 하겠다. 그러면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은 이제 실수 값이 되고요. 그 키의 그 실수 값을 이제 맞춰야 되는 문제에서 키를 175인데 몸무게를 기반으로 이제 키를 예측을 했을 때 80kg인 사람의 몸무게를 기반으로 키를 예측을 했을 때 180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실제 키는 175였다 라고 하면 저희가 5cm만큼의 그 차이에 이제 비례해서 이제 에러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퀘어드 에러는 이제 그 차이의 제곱에 이제 비례하는 에러로 저희가 삼게 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실수 값인 어떤 형태의 그 프리딕션, 그 타겟 레이블 값을 이제 예측하는 데 쓰이는 게 이제 민 스퀘어드 에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랑 이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중에서 시그모이드가 이제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0 아니면 1 중에 이제 2개 중에 하나로서 이제 그 타겟 레이블을 예측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쓰이는 로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제 멀티 클래스, 그러니까 2개에서 그 이상의,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이제 클래스에서 쓰이는 이제 로스 펑션이 이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됩니다. 자세한 어떤 수식적인 내용은 그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으실 거고, 아마 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또 쉽게 또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 문제, 이제 애드 게이트는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add gate는 이런 겁니다. 이제 y가 이거를 이제 z를 이제 x 플러스 y라고 정의를 한다면 저희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z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쪽 이 z에서 발생된 그레이디언트가 요 x와 y로 어떻게 그 그레이디언트가 이제 나오는지. 그래서 이거는 각각을 이제 x와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거는 상수로 보고 이것만 이제 변수로 보고, 이 x의 1차식, 그러니까 ax 플러스 b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b는 없어지고 이제 a 앞에 붙은 x 앞에 붙은 요 a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a가 이제 그 미분을 했을 때,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을 때의 결과가 되고요. 여기서도 지금 1 곱하기 x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상수처럼 이제 b처럼 이제 취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값은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dy
dz. 그러니까 편미분을 했을 때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을 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엔 얘가 이제 변수의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1이 되고, 마찬가지로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dz 이쪽에서의 어떤 편미분된 값이 혹은 그레이디언트가 이제 1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이 돼서 흘러 들어왔다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는 이제 x 쪽으로 갈 때는 요 해당 편미분 값인 1을 곱해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 그래서 1 그리고 또 y 쪽으로 갈 때도 요 1이 또 여기가 이 해당 편미분 값과 곱해져서 이제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만약에 3이라는 값으로 흘러 들어왔다. 즉, 이쪽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이제 3이었고 요 add 게이트를 이제 거꾸로 넘어갈 때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3에 1과 1이 각각 곱해져서 이쪽과 이쪽의 그레디언트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쪽에서 생긴 그레디언트가요. 이 두 가지의 어떤 브랜치로 이 add 게이트를 통과를 할 때에는요. 요게 이제 복사가 되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스트리뷰터, 그레디언트를 동일하게 이제 분배를 해준다라고 해서 그레디언트 디스트리뷰터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2주차 마지막 퀴즈 문제에서 요거는요, 역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의 이제 편미분에서 이제 y에 대한 편미분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y 곱하기 이제 z라고 한다면요. 이걸 어떤 저희가 펑션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dy분의 df 요거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편미분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와 y가 있고요. 여기 2를 이렇게 하나 주겠습니다. 그러면 2와 y는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 다음엔 x와 2y는 이렇게 더해지고요. 그 다음엔 여기에 이제 z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z와 이렇게 자, 지우개를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곱하기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이 있으면요, 이제 이 곱하기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레디언트가 이제 스위치가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그냥 요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z는 x 곱하기 y라는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편미분식 dx분의 dz와 dy분의 dz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x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상수 취급을 하게 되죠. 이거는 마치 ax 곱하기 b라는 꼴에서 미분이 이제 a가 나왔었던 것처럼요. 여기는 이제 맞춰보자면 이제 x 곱하기 y 플러스 0이 되어서 b는 0이 되는 것과 같고, 이 x를 지금 변수로 보고 y는 상수로 보기 때문에 이제 y가 요 a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편미분 값이 이제 a가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편미분 값은 이제 뭐가 되냐면 y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는 이제 x가 요 a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미분 값이 이제 x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1, 2, 3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이쪽에선 이제 3이 넘어왔고요. 그 다음엔 이쪽에 2와 2가 곱해지니까 여기는 4가 넘어오고요. 그 다음엔 이쪽에선 이제 1이 넘어오게 되고, 이쪽은 그러면 5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2y. 자, 그러면 여기서 1은 곱하기가 되어져 있으니까 미분 여기다가 3을 쓰겠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저희가 y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요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쪽에서 요쪽으로 넘어가는 거의 그레디언트는요. 바로 이 1에다가 이 5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여기가 이제 그레디언트 값이 5가 되고요. 요 3이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의 그레디언트 값이 이제 3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요 add 게이트 직전까지 요 아웃풋은 요 3이라는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냈고요. 이 3이라는 그레디언트는 아까 덧셈이 되면 이쪽과 이쪽에 양쪽 다 3이 그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 디스트리뷰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이 이쪽에서 이제 2와 여기도 또 2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그레디언트가 여기서 올라온 3이
이제 이쪽 y쪽으로 저희는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니까 바로 반대편에 있는 요 값이 이제 곱해져서 여기에 있는 6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이제 6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퀴즈 12주차의 퀴즈였고요. 그 다음에 13주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필터 파라미터의 개수나 이제 액티베이션 맵,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했을 때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32 x 32 x 3 이고 10개의 3 x 3의 필터, 그리고 스트라이드 사이즈 1, 그 다음에 패딩의 사이즈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액티베이션 맵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3 x 3 필터에서 그래서 이제 이미지의 사이즈가 저희가 32 x 32, 그 다음에 이쪽이 뎁스가 3인 형태로 이제 인풋 볼륨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엔 필터 사이즈는 3 x 3이라는 필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필터는 항상 이 액티베이션 맵, 인풋의 액티베이션 맵을 저희가 항상 그 뎁스 축으로는 이제 꽉 채우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뎁스로는 항상 저희가 이 인풋 뎁스랑 똑같은 뎁스로 이제 필터의 뎁스를 저희가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엔 이게 액티베이션 맵은 이 컨볼루션의 이 필터가 가로 세로로 이제 몇 번 돌아다닐 수 있느냐, 몇 번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서로 다른 그 액티베이션 값들을 뽑아낼 주도록 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항상 그 여러 패딩이나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 가운데 점을 항상 기준으로 하면 좀 뭔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패딩이 없었다면 요렇게 위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운데 점이 이제 요렇게 위치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32라는 총 길이에서 하나 안쪽에서 시작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 32 x 32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줄어든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제로 패딩을 저희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로 패딩을 얼마만큼 했느냐, 사이즈를 1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1만큼 해갖고 이렇게 제로 패딩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줄씩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을 저희는 어떻게 맞출 수가 있냐 하면요. 여기를 가운데 점으로 맞춰서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맞춰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가장 왼쪽 점부터 시작을 해서요. 요쪽 끝으로 갈 때도 제가 좀 크게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좀 가분수긴 합니다만, 이렇게 돼서, 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는 총 이제 1번째 픽셀에서 32번째 픽셀까지 쭉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로로도 이제 가장 위에서부터 가장 아래까지 32개의 픽셀을 다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한 장, 그러니까 필터 요 하나가 요 어떤 액티베이션 인풋 볼륨에서 이렇게 쭉 가로 세로로 돌아다니면서 만들 수 있는 액티베이션 맵은 32 by 32가 됩니다. 그 다음엔 그 필터 하나가 요 사진 한 장을 만들어냅니다. 즉 뎁스 1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뎁스 1자리요. 뎁스 1자리. 그러면 이러한 필터가 총 이 문제에서 보시면 총 10개가 있다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서로 다른 필터가 10개가 있어서 서로 다른 10개의 어떤 패턴들을 이제 그 디텍트를 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필터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그 새로운 어떤 그 필터 하나는 역시 요만큼의 액티베이션 맵을 하나씩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게 총 저희는 이 뎁스 방향으로 쌓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돼서 이쪽 뎁스 사진의 요 한 장 한 장, 요 32 x 32라는 얇은 사진이 총 이제 10장이 만들어져서요. 각 필터, 서로 다른 필터마다요. 그래서 그 10장을 이쪽 뎁스 방향으로 쌓게 되어서 이제 총 액티베이션의 사이즈는 32 x 32 x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엔 이제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가 무엇이냐에 대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일단은 요 컨볼루션 필터 하나, 요 하나에서의 요 큐브에 해당하는 요 값들을 저희가 다 학습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3 by 3 by 그 다음에 요 뎁스는 여기서의 요 인풋 볼륨 사이즈의 요 뎁스와 같은 요 3이 되겠죠.
그러면 총 여기 큐브에서 존재하는 값이 27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컨볼루션이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제 하나의 값, 요 큐브를 요 해당 위치에다 이렇게 딱 적용을 시켜서 각각의 엘리먼트들마다 다 곱해서 즉 27개의 값이 여기에 있는 학습에서 결정되는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액티베이션 인풋 액티베이션 맵에 그 인풋의 그 각각의 해당 값들을 다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는 다 그 합산을 해주죠. 그 합산을 한 후에는 저희가 그 바이어스를 이제 더해줍니다. 그래서 상수 텀을 여기서 나온 그런 어떤 내적에 의한 그 합산값에다가 뭐 예를 들면 5라는 값을 더해주고 그 한 칸 옆으로 가서 뭐 여기서도 또 액티베이션 값을 구해준 다음에 또 5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그 5라는 어떤 바이어스 값도 파라미터가 이제 되어서 이 필터 하나당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씩 바이어스 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에다가요. 저희는 이런 게 총 10개의 그 필터가 있기 때문에 총 280개의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이제 3x3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이제 인풋 액티베이션 맵의 이제 뎁스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여기가 예를 들면 VGGNet 같은 경우 이제 뭐 256, 뭐 512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3x3 곱하기 이쪽 뎁스는 저희가 항상 꽉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이제 256이 돼서 256 이만큼에다가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레이어에서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필터 개수가 10개다. 그럼 뭐 여기다 10개를 쓰면 어쨌건 요 인풋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에 따라서 파라미터 수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서요. 요거는 제가 문제가 조금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조금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요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 있을 때 이제 맥스 풀링을 하되 이제 윈도우 사이즈 2, 스트라이드 사이즈 2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2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액티베이션 맵이 있고요. 저희가 맥스 풀링을 2x2로 하겠다라는 것은 이렇게 2x2의 윈도우로 딱 이렇게 어떤 특정 액티베이션의 위치에 걸었을 때 맥스 값을 뽑아내서 그 하나의 값을 그 대표 값으로 쓰고자 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이제 2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여기에 가장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맥스 값은요. 3이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값 하나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2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필터의 위치는 여기 좀 삐져나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 값은 그냥 없는 거라 치고 이제 있는 값들 중에서만 이제 액티베이션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2가 되고요. 그 다음엔 요 밑으로도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역시 2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액티베이션 값은 이제 1이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실제 값은 이제 0밖에 없는 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액티베이션 맵, 그러니까 아웃풋의 이제 어떤 결과값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실수를 했던 건 여기에 이제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이제 1로 했을 때를 저희가 그 전에 이제 퀴즈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의 액티베이션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3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윈도우를 저희는 이렇게 두 칸을 건너뛰어서 여기로 갔었죠. 근데 이제는 한 칸을 저희가 건너뛰어야 되니까 한 칸을 건너뛰어야 되니까 바로 요 옆으로만 가면 됩니다. 요 옆에. 그러면 여기서의 어떤 맥스 값은요. 맥스 값은 실제로 여기가 3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가면 여기서 2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옆으로 가면 또 이렇게 돼서 또 2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1일 때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오버랩이 있는 상태에서의 그 맥스 풀링,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1이고 윈도우 사이즈는 그거보다 큰 2고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맥스 풀링 오퍼레이션이 그 구글넷이라고 하는 그 어떤 많은 어떤 그 많이 널리 쓰이는 어떤 CNN 아키텍처 중에 하나에서도 사용이 되는 어떤 중요한 형태의 그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주차까지 저희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네, 그 다른 질문도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답신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네, 스트리밍이 끊긴 것 같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해주신 네, 션 팍님과 그 다음에 이건호님, 네, 그 다음엔 제이스킴, 네, 요 세 분께 네, 요 세 분께 그 커피 쿠폰을 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14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RNN 혹은 LSTM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퀀스 데이터 혹은 템포럴 데이터를 저희가 다루고자 함이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트루 폴스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오리지널 RNN은 이제 tan H를 이제 난리니어 유닛으로 사용을 한다. 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 일단 RNN은요, 저희가 바이어스 텀을 이제 매 타임스텝마다 이렇게 동일한 바이어스 텀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그모이드 네, 맥스 풀링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쓰이는지 예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맥스 풀링의 의미는요, 저희가 그 컨볼루션에서 뭐 컨볼루션 맵에서 이런 X자가 이렇게 발견됐을 때나 아니면 뭐 약간 이렇게 삐뚤게 이렇게 X자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고 할 때에도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는 이게 약간씩 각도는 조금 틀어졌지만 이게 그냥 같은 X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요런 이제 엣지 디텍터를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 위치에서 요게 발견이 됐는데 요거는 하나 이제 밑부분에서 이 어떤 요 엣지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요 바로 이 위에 있는 부분에서 발견이 된 게 아니라요. 그러면 맥스 풀링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 큰 영역에서 조금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이 영역에서요, 저희가 정확한 위치가 이 2x2 액티베이션에서 이 2x2에서 이거의 정확한 위치가 여기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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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가지 위치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요 엣지가 요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혹은 이제 그 디텍트하고자 하는 검출하고자 하는 그 패턴이 이 네 개의 위치 중에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는 좀 크게 상관은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 전체에서 이 엣지가 어디 발견이 됐었든지 간에 가장 스트롱하게 발견된 그 값을 저희가 그 다음 레이어한테 이제 전파를 시켜주겠다. 약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네, 이렇게 이제 그 위치상으로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에도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로버스트하게 이런 CNN에서의 요 맥스 풀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스페이셜한 어떤 정확한 세세한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어프락시메이트를 근사화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그런 정보를 저희가 조금은 이렇게 좀 네, 레졸루션을 좀 줄여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면 이제 뒤쪽에서 좀 이제 어떤 큰 의미에서 저 위치 왼쪽 위에 정확하게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왼쪽 위에 대략적으로 이러한 엣지가 발견이 됐군 이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혹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이후에 더 복잡한 어떤 패턴에 대한 어떤 그 추론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맥스 풀링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발견이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세세한 정보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약간은 어느 정도 좀 그런 정보는 저희가 버리고 대략적으로 이 왼쪽 위에서 이 큰 사진에서 왼쪽 위에서 이런 엣지가 발견이 됐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스페이셜 레졸루션은 저희가 조금은 줄이되 이런 어떤 패턴을 이제 디텍트를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정보를 그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 위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패턴이 있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 오른쪽 위에서는 대략적으로 또 이런 패턴이 있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가지고 위에서 뭔가 이런 패턴이 있구나라고 네, 그 추론을 할 수가 있음으로써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요게 발견이 됐지만 여기서는 요 한 칸 밑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또 네, 색깔을 다른 걸 쓰면 네,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지금 여기에 어떤 원래 위치보다는 조금 왼쪽으로 좀 틀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도 대략적으로 이 두 개의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이 V자 패턴을 감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네, 그런 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게 이제 맥스 풀링이라는 것에 이제 의미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3주차로 이제 넘어가세요. 여기서 이제 RNN 혹은 네,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한 RNN 구조 혹은 LSTM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true, false 중에서 이제 오리지널 RNN은 이제 tan H를 non-linear 유닛으로 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RNN의 구조는요,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뭔가 시퀀셜하게 이제 쭉쭉쭉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HT가 들어오고, 여기 HT-1, 그 다음에 XT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선형 변환이나 뭐, 그 다음에 난리니어 유닛을 통해서 나온 어떤 H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T가 T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새로운 인풋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리커런트 뉴럴 넷이라는 어떤 특성상 이 두 개의 어떤, 혹은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RNN, 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던 것은요, RNN이 뭐 이런 형태로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왜 RNN에서 R에서 왜 리커런트라고 이제 불리느냐? 네, 여기 아마 R이 네, 리커런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요 각각의 모듈마다 각 타임 스텝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연산 혹은 변환이요, 그 모두 다 같은 파라미터를 이제 쉐어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바이어스, 네, 여기서 바이어스가 뭐, 네, 어떤 선형 변환,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선형 변환을 통해서 거기서 또 더해지는 어떤 바이어스가 3이다 라고 하면 이 동일한 3이 여기도 더해지고 여기도 더해지고 다 똑같은 3이 이제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액티베이션이 이제 0에서,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의 어떤 평균값이 0이 아니라 시그모이드 같은 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서요. 평균이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서 평균적으로는 이제 0.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여기서 0.5라고 하는 그 평균이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전에 게 이게 다 날라간다고요. 조장이 안 돼 있어요. 아까 컴퓨터 뻥. 그거 올리는 건 우리가 녹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올려.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그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값, 그러니까 이 얘네 둘을 이제 저희가 선형 변환을 해서, 네, 선형 변환을 해서 나오는 값에다가 저희가 이제 어떤, 네, 이 바이어스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이제 그 난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요, 평균적으로 나오는 값은 이제 항상 0보다 큰 평균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게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요, 좀 누적이 되어져서 평균을 쭉 올리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어스 텀이 각 레이어마다 뭔가 적절한 어떤 바이어스 텀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값으로 뭔가 줄여주거나 늘려주거나 하는 것을 타임 스텝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다른 값을 해줄 수 있다면 이제 평균이 0이 아닌, 그래서 평균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0.5인 어떤 이런 시그모이드나 아니면 렐루 같은 형태. 네, 렐루도 이게 보면 평균이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죠. 왜냐하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값이 평균적으로 이제 각 레이어를 통과할 때, 그리고 이 난리니어 유닛을 통과할 때에 나오는 이 평균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그런 게 점차적으로 중첩이 되어져서 쭉 쓰이게 되는데, 거기서의 이 필요에 따라 저희가 조절해 줄 수 있는 바이어스 텀을 그때그때 저희가 조절해 줄 수 없이 모두 다 동일한 바이어스 값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핸들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tan H라고 하는 평균이 이제 정확하게 0이 되는 tan H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네, tan H를 기본적으로 난리니어 유닛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는 many to one 모델이 이제 맞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쭉 시퀀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뭐 I love this movie가 되면 이 문장들을 저희가 다 읽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이제 타임 스텝에서 입력을 받아서 최종적인 하나의 아웃풋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many to one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long-term dependency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LSTM이 등장을 했게 됐고요. 그 다음에 LSTM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선형 변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저장되어 있던 정보인 셀 정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셀 정보에다가, 네, 여기서는 HT-1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넘어왔던 정보가 어떤 형태로 선형 변환을 또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T-1, 그 다음엔 XT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를 이렇게 곱셈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이쪽에서 넘어온 셀 스테이트에다가 이 더하기를 통해서 여기다 물론 이제 포겟 게이트를 곱해주긴 하죠. 포겟 게이트를 곱해주긴 하지만 이 다음에 만들어지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저희가 덧셈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셀 틸다. 요거에다가 또 뭐 인풋 게이트를 저희가 곱했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나? 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를 해주는, 즉 여기서는 덧셈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한 부분만큼을 덧셈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져서 이런 간단한 구조지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차이에 의해서 롱텀 디펜던시를 저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IFOG라고 하는 4개의 이제 게이트가 있을 때예요. 여기서 이제 그 TAN-H를 통과하는 어떤 그런 것은 G가 되겠죠. O가 아니라요. 그래서 G가 이제 실제로 이제 유의미한 지금 현재 어떤 타임 스텝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추가해야 될 정보를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러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LSTM 셀에서 CT-1, 그러니까 previous cell state, 그 다음에 FIGO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현재 셀 스테이트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HT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 두 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revious cell state가 1, 2, 3이면요. 여기다가 저희는 이제 버릴 정보를 선택적으로 버려주는 이 forget gate를 이제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0.5, 0 이 값을 곱해줘서, 즉 이 값은 저희가 그대로 살리고 여기서는 반만 살리고요. 여기서는 다 0을 곱해줘서 아예 다 버려버리고 이런 정보를 이제 만들어주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엔 요 G라고 하는 값, 요것은 이제 previous hidden state과 인풋을 받아서 linear transformation을 거친 후 TAN-H를 통해서 나온 어떤 유의미한 정보가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0.7, 0.4, 0.8 요거를 해서 여기다가 뭐를 곱하냐 하면 요 인풋 게이트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저희가 필터링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유의미한 정보 중에서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버리고 요 두 개는 이제 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0,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살아남고 이걸 두 개를 더하면 그게 저희의 셀 스테이트가 돼서 1 더하기 0 해갖고 1이 나오고 1 더하기 0.4에서 1.4, 그 다음에 0 더하기 0.8 해서 0.8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 세 번째 게 되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HT를 구해라. HT는 바로 이 셀, 현재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한 후에는요. 여기다가 저희가 TAN-H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TAN-H를 건 후에 아웃풋 게이트.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역시 H, 그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숨길 부분은 숨기고 필요한 정보만 이제 실제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게 이제 여기서의 이 아웃풋 게이트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0.3, 0.2, 0.6 이 곱해지게 됩니다. 즉 요 1, 1.4, 0.8에다가 TAN-H를 걸고요. 0.3, 0.2, 0.6 요 아웃풋 게이트에서 나타난 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리커런트 뉴럴넷의 이제 퀴즈의 풀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어텐션 모델이랑 이제 GAN 혹은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퀀스 모델에서 인풋이 이제 시퀀스로 들어왔을 때 이제 아웃풋에 대해서 인풋이 시퀀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풋이 이미지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웃풋이 이제 시퀀셜한 아웃풋으로 나올 때 그때 각 아웃풋에서의 각 타임 스텝마다 저희가 이제 인풋에서의 이제 서로 다른 어떤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그때 이제 그 입력 값으로 매 타임 스텝마다 넣어주자. 이게 이제 어텐션 모델의 기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머신 트랜슬레이션도 이제 뭐 I go to school을 I go to the school을 이제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 나는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나온 이제 히든 스테이트 벡터, 그러니까 요게 쭉 이렇게 노드가 돼서 이제 쭉쭉쭉 인풋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온 이제 히든 스테이트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아웃풋들을 이제 저희가 조합을 해서
여기에 이제 attention이라고 하는 이제 가중 평균을 이제 해서 이제 매 타임 스텝의 단어들을 생성할 때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나는이라고 할 때는 이 i에 이제 가중치가 많이 걸린 형태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컨텍스트 벡터라고 불러서 이 인코딩된 어떤 벡터, 소스 문장에서의 벡터들의 이제 가중 평균을 구할 때 그 가중 평균된 벡터이되 그 가중치가 이제 여기서 많이 걸리는 형태로 일어나게 돼서 요 나는을 생성을 하고 학교에는 뭐 예를 들면 이 to the school 요만큼의 가중 평균이 더 걸린 채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그 아웃풋 단어를 생성을 해야 되는구나. 네, 요런 이제 네. 가중 평균을 저희가 구해주게 되고요. 간다는 여기에 이제 네, 웨이트를 걸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그런 어텐션 모델을 통해서 이제 풀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그다음엔 이미지 캡셔닝도 저희가 이제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 모두 이제 그 어텐션 모델로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어텐션을 쓰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최종적인 아웃풋을 이미지만을 보고 이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웃풋 단에서 이렇게 시퀀셜하게 이제 뽑아낼 만한 요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텐션 모델이 아닌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것도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요, 그 어텐션을 살짝 쓴 모델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게이티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이제 아웃풋, 뭐 예를 들면 3x3의 뭐 액티베이션이 뭐 총 뎁스가 256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저희가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는 그냥 풀리 커넥티드로 쭉 이렇게 펼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뭔가 이 부분, 총 9가지 서로 다른 부분에 저희가 어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가중치를 또 이제 학습을 해서 그 가중치를 여기에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해 주어서 마치 가중 평균을 내주듯이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게이티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그 어텐션 모델을 쓰지 않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 네트워크의 경우에 이제 그 참이 아닌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에서요. 그 일단은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이제 제너레이터의 로스 펑션이 기본적으로 애드버서리얼한 관계, 어떤 같은 수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로스 펑션은 같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값을 이제 뭔가 미니마이즈를 해줘야 되고 혹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에러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즉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진짜를 진짜로,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그 가짜를 가짜 이미지로 제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도록 하는 어떤 일반적인 형태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아까 저희가 배웠던 뭐 시그모이드 로스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다면 이 제너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발생이 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그 페이크 데이터, 그러니까 가짜 데이터를 가짜로 이제 그 판단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실제로 에러를 늘려줘서 가짜를 이제 진짜처럼 보이도록, 그래서 그 실제로의 에러가 더 많이 발생이 되도록 얘를 속여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어떤 적대적인, 그래서 이제 애드버서리라는 이제 말이 붙게 됐고요. 거기서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에러가 너무 작으면 이 경우는 이제 그 가짜를 가짜로 이렇게 판단을 너무 잘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제너레이터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어느 부분을 이제 파고 들어가서 얘를 속여야 될지, 얘의 이제 불완전한 부분들을 잘 파고들어서 이제 속일 수 있을, 그래서 에러를 이제 늘릴 어떤 그런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이제 제너레이터의 에러는 거꾸로 굉장히 이제 큰 경우가 대부분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맞죠.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분별을 하는 모델이 되고요. 제너레이터는 이제 어떤 인풋도 필요하지 않다.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너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얘도 이제 뉴럴넷이었죠. 그리고 뉴럴넷에서는 입력이 당연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입력은 이제 노이즈 벡터라 불리는 이제 뭐 DCGAN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어떤 256 뭐 예를 들면 뭐 64by 64by 뭐 예를 들면 3이다 라는 RGB 3개 채널에 이 아웃풋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입력은 보통의 경우 뭐 이제 128 디멘전의 어떤 노이즈 벡터, 여기다가 그냥 랜덤한 값 128 디멘전의 랜덤 값을 저희가 생성을 해서 이 네트워크에다 추가 입력으로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아무 뜻이 없는 그냥 랜덤 벡터입니다. 그렇지만 이 랜덤 벡터인 아무 뜻 없는 벡터나마
입력으로 이 제너레이터라는 이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필요로 하는 인풋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 제너레이터가 어떤 입력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틀린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걔는 어떤 레이블 정보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걔는 이제 많은 경우 이제 unsupervised 메서드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말은 이제 배우셨겠지만 이제 어떤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면 이미지 데이터 뭐 한 이미지 총 사진 100장이 있고요. 그 사진 하나하나가 이게 뭐 강아지의 이미지인지 고양이의 이미지인지 뭐 사람의 이미지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부가적인 레이블 정보 없이 그냥 이제 어떤 저희가 준 어떤 이미지 100장 그리고 그 이미지 100장 같아 보이는 어떤 새로운 이 100장 안에 쏙 이렇게 껴들어도 이제 분간이 이제 잘 가늠이 안 되는 분간을 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리얼리스틱한 그런 이미지만을 생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뭐 이게 사람이냐 고양이냐 강아지냐 이런 레이블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좀 어드밴스드 아키텍처로서 그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 네트워크의 그 어떤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유용한 모델이었던 DCGAN이나 사이클겐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이클겐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이제 처음부터 생성하는 모델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게 좀 기본적으로 잘못된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이클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이미지를요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주도록 하는 이미지를 이제 저희가 번역, 트랜슬레이트를 해준다. 이제 그 뭐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듯이요. 이런 어떤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이 되게 됩니다. 사이클겐이요. 그래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갈색말을 뭐 얼룩말로 바꾼다거나 그 반대를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남자 이미지를 여자 이미지로 바꾼다거나 어떤 주어진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속성을 저희가 어떤 다른 속성을 가지도록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게 이제 사이클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퓨어 제너레이션 모델로서의 이제 겐이 아니라요. 이미지, 주어진 이미지를 이제 저희가 목적하는 방향대로의 변환을 해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DC겐은 어떤 디컨볼루션이라는 레이어를 사용한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엠리스트를 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이해에서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 다 뭐 이제 그 엠리스트의 사이즈였던 그 어떤 28 x 28, 그 다음에는 뭐 흑백이니까 뎁스는 1로 생성을 해주는 어떤 과정을 그냥 다 풀리 커넥티드로 저희가 처리를 했었다면 DC겐은 그것을 이제 디컨볼루션이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처리를 했었죠. 그 다음엔 사이클겐은 두 개의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이제 필요로 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겐에서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사이클이라고 하는 요소는 이게 그림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이제 얼룩말을 그 다음에 갈색말로 이 변환을 해주는 어떤 요 제너레이터, 요 트랜슬레이팅 하는 모델. 그러니까 얼룩말을 A라고 할 때 이 A를 이제 갈색말인 B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어떤 네트워크를 또 통과를 시켜서 이제 이 갈색말이라고 하는 이 B를요. 얼룩말이라고 하는 다시 A로 변환시켜주는 요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겐에서의 사이클이 거기서 발생되는 사이클로스는요. 이 얼룩말이 갈색말로 변환이 됐다 다시 갈색말이 원래 얼룩말로 이제 돌아와야 되고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이제 최대한 유사하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갈색말로 변환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얼룩말이 갖고 있던 딱 필요한 만큼만을 바꿔야 원래대로 복원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로스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 두 개의 어떤 그 제너레이터 혹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A에서 B 도메인으로, B에서 A 도메인으로의 두 개의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DC겐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한다. 이것도 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제 DC겐에서는 주어진 이제 리얼 이미지랑 페이크 이미지를 이게 리얼이냐 페이크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한 어떤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구조로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이미지 인식 혹은 이미지 레코그니션 혹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쓰이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어떤 난리니어 유닛으로서는 이제 이 렐루나 뭐 시그모이드 타네이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요 리키 렐루라고 하는 어떤 요런 좀 특별한 형태의 이제 그 난리니어 유닛을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말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부족 하나마 이런 퀴즈에 대해서의 간략한 이제 풀이를 저희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딥러닝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찾아보시고 또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서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요 생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